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맥스 2부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연합인포맥스 기자군단의 취재 파일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서영태 기자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호국신산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좀 처음 듣는데. 저도 사실 오늘 처음 알게 됐는데 네. 이게 이제 나라를 지키는 신령스러운 산이라는 뜻이라고요. 대만인이 이제 자국의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이죠. TSMC를 부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아, 나라를 지키는 기업이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정도의 이제 뜻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서영태 예. 기자가 오늘은 이 TSMC를 세운 위대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가져오셨다고 해서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창업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참 나라를 지키는 기업이라는 칭호를 듣는다는 거 참 기쁜 일인 그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나라를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지킨다는 거는 또 반도체가 또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맞아요. 물자다 보니까 그런 건데, 근데 최근에 또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의 모리스 창 최근 타이베이 한 행사에서 미국을 아예 노골적으로 지지를 하겠다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중국의 어떤 노력을 늦추려는 미국을 지지한다고. 참 이런 대만 반도체를 대표하는 인물이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의 손을 공개적으로 들어주는 것도 참 인상 깊은데 네. 이분이 뭐 그럴 만도 한 게 대만계 미국인이고 대만 미국 이중국적자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어쩌다가 이분이 또 미국인이기도 하고 대만인이기도 한지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영웅 같은 인물은 이분은 어쩌면 우리 시대 한 대만인에게는 있어서 영웅이잖아요. 그쵸. 이런 인물들은 꼭 어린 시절에 힘들었어요. 1931년도에 중국 저장성에서 태어나셨는데요. 네. 그때 당시 30년대는 이제 중일 전쟁,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과 일본의 전쟁이 있었고 국공 내전이라 해가지고 국민당이랑 공산당이랑 또 내전을 벌이던 때였잖아요. 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집안이 괜찮았어요. 괜찮은 집안이고 아버지도 뭐 공무원이시고 해가지고 그렇게 공산당이랑 결이 맞지 않고 국민당 쪽에 이제 가까운 그런 인물이었던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국공 내전 때 피난을 다니고 하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 겁니다. 10살 때. 근데 10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데 꽤 똑똑했나 봐요. 이게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을 하는데 처음에는 이게 문학을 공부하고 싶었대요. 셰익스피어 등 이런 것들을 좋아하셔서 문학을 네. 공부하고 싶었는데 네. 근데 아무래도 미국으로 이민을 간 집안이면은 네. 또 살림살이가 또 쉽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근데 가족을 어떻게 부양하겠다는 생각에 기계공학으로 전공을 바꾸고 네. 그리고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에 또 편입해서 네. 기계공학 석사까지 학위를 취득합니다. 뭐 그렇게 하다가 사회생활은 24살 때 실바니아라는 반도체 공장의 엔지니어로 처음 시작했고요. 그리고 3년 뒤에는 당시에 세계 최고의 반도체 회사였는데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고 있어요. TI라고. 예, 예. 네. 저는 옛날에 이 TI의 계산기를 한번 쓰던 기억이 있는데 네네. 아무튼 이 TI에 입사를 해가지고 TI 최초의 중국계 직원으로 또 활약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력을 보면은 국민당이 일단 9.00 내전 이후에 이제 대만으로 공산당에게 쫓겨서 이제 이전을 하기 전에 이제 미국 네. 이민을 갔잖아요. 네. 모리스 창이. 네. 언제 대만이랑 다시 인연을 맺게 됐습니까? 그 내전 전란 중에 간 거고 국민당이 대만으로 완전히 쫓기기 전에 간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대만이랑의 인연이 시작된 거는 TI 직원으로서 아시아 여러 나라를 좀 출장 중이었던 거예요. 한 1968년도에 예. 반도체 조립 공장을 조립을 어디서 해야 되나 하면서 출장 중에 대만도 방문을 한 건데 네. 대만이 괜찮겠다 싶었나 보죠. 네네. 뭐 경제적으로도 그랬을 거고 경제성도 있었을 거고 예. 그리고 스스로 또 아무래도 국민당 정부에서 자랐으니까 대만을 고국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네네. 아무튼 회사를 설득해가지고 TI의 반도체 조립을 대만에서 하게 되는데 당시 대만도 경제적 자립이 과제였거든요. 네. 대만도 전쟁 이후에 또 미국으로부터 지원을 받기도 했는데 또 자립을 했어야 되니까요. 근데 마침 또 미국으로 이민 갔던 그런 대만의 어떤 그 중화민국의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현재의 그 대륙이 중국 말고 중화민국의 아이덴티티를 가지는 이민자가 또 대만을 조국을 도와주는 셈이 된 거죠. 그렇죠. 그렇게 모리스 창은 또 40대 또 회사에서 승승장구를 합니다. 워낙 뛰어난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40대 승승장구를 하고 그러던 중에도 반도체 제조만 따로 해주는 그런 파운드리 모델을 생각을 하는데 당시에 회사에서는 이 아이디어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해요. 뭐 TI가 뭐 다른 게 워낙 또 잘 되고 있다 보니까 네. 굳이 뭐 그렇게 새로운 걸 안 한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그렇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다른 일도 열심히 하고 승승장구를 하는데 CEO까지는 못 가고 고위직을 다 갔지만 CEO까지는 못 가고 47살에 그래도 조금 이른 나이인데 아무래도 퇴직을 하게 됩니다. 당신을 또 씁쓸하게 이제 들판으로 내쫓긴 기분이었다 이렇게 회상을 하게 되는데 뭐 이런 영웅적인 일이랄까 어떤 업적을 쌓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이런 시련들은 늘 있는 것 같아요. 승승장구하다가도 그렇죠. 네.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7년 뒤에 퇴직하고 7년 뒤에 대만에서 모리스 창을 또 부르게 됩니다. 이 부르면서 당시 대만 경제 기적의 아버지라고 리고딩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네. 이분도 정말 대만을 현재까지 성장시켰던 인물 중에 아주 중요한 영웅적 인물 중 하나인데 네. 이 사람이 이제 모리스 창한테 대만 반도체 산업을 좀 맡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서 모리스 창이 54살 때 그런 요청을 받고 이제 네. 대만에서 좀 전격적으로 반도체 산업을 키워가려고 이제 마음을 먹게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생각보다 54살이면 저는 되게 네. 그렇죠. 네. 뭔가 그쵸. 이른 나이에 했을 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럼 이 54살에 그때부터 이제 TSMC 뭐 역사가 네. 시작됐다 뭐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정확하게 56살 때 2년 뒤에 TSMC를 창업을 합니다. 네. 뭐 타이베이 외곽의 어떤 반도체는 아니고 그 과학단지에서 산업단지에서 이제 반도체 공장을 차리는데 아무튼 이 반도체를 대신 만들어준다는 그 아이디어만으로 이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네. 근데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평가들을 다 못 받았던 것 같아요. 투자자를 구하러 다니는데 뭐 인텔이나 도시바 당시 잘 나갔던 반도체 기업들이잖아요. 네. 다 파운드리 아이디어를 무시를 한 거죠. 네. 당시에 그거를 받고 키웠다면은 현재 뭐 인텔이나 도시바도 어마어마했을 텐데. 그렇죠. 그렇죠. 이 파운드리 아이디어를 무시했고 또 인텔의 고든무는 파운드리 하는 기업이 번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모리스 창은 이렇게 회상을 합니다. 그런데 나는 자신감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가능성을 봤다 얘기합니다. 그러다 결국 네덜란드 필립스가 우리 또 가전제품으로 잘 알고 있잖아요. 네네. 필립스가 투자를 하게 됩니다. 또 여담인데 이렇게 TSMC 초창기 때 모리스 창이 워낙에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서 또 유명한 인물이었나 봐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대만 출장길에 모리스 창을 스카우트하려고 시도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모리스 창도 이건희 회장을 좀 높게 평가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한국 삼성전자에는 이건희가 있었지만은 일본의 히타치나 뭐 도시바, NEC 이런 데는 이건희 같은 인물이 없었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할 정도죠. 지난 얘기 중에 네. 삼성전자 그때 모리스 창을 영입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으면은 삼성전자는 정말 독보적인 있지 독보적인 않을까요? 회사들. 뭐 물론 모리스 창 영입을 하지 않고도 예, 예. 현재 TSMC 뒤를 이어서 파운드리 사업부가 글로벌 2위긴 하지만 하지만 TSMC가 지금의 TSMC가 아닐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국제적 위상도 상당했겠죠. 파운드리가 그렇게 되는다면. 예. 그렇죠. 아무튼 1990년대에 여러 팹리스 업체들과 함께 여러 생겼거든요. 팹리스 그러니까 설계만 하는 회사들이요. 설계만 하는 회사. 그런 회사들이 90년대 생기면서 그 제조만 하는 회사도 같이 네. 이제 동반 성장하게 되는 거죠. 90년대 그렇게 회사를 키워가고 모리스 창은 이른 중반 때 그때 이제 스스로 은퇴를 선택하는데 당시 90년대 그 모리스 창이 60대일 때잖아요. 그 60대이던 시절을 황금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하. 그러면서 지혜가 쌓였던 60대가 사업을 하기 가장 좋은 시기였다 이렇게 회상을 하는데 네. 참 56살에 이렇게 창업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성장시키고 또 네. 60대를 참 황금기였다. 사실은 90년대는 또 사회 분위기 현재랑 비슷하겠지만 현재 사회 분위기는 60대 은퇴하고 나서는 참 사람들을 어려워하는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예. 근데 뭐 참 남다른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참 본받을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이후에 이제 은퇴를 하고 다시 또 경영에 복귀를 했잖아요, 또. 네, 그렇죠.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네. 전자업계가 어려우니까 네. 불황이 있고 TSMC도 좀 경영난이 있다 보니까 다시 은퇴한 지 몇 년 만에 구원투수로 이제 복귀를 합니다. 경영에 복귀하고 승부수를 띄우는데 스마트폰이 막 등장하던 시기잖아요. 막 저도 기억이 나는데 예. 스마트폰이 막 고등학교 맞아요. 친구들이 하나둘씩 뭐 갖고 다니고 막 네. 그렇게 생기던 시기였어요. 네. 그때 이제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 것을 딱 예측을 하고서 네. 그리고 대규모로 투자를 확대를 하고 제조 시설을 확충을 합니다. 네. 그게 또 적중을 하죠, 전략이. 뭐 2013년도 애플도 아이폰의 칩을 TSMC에 맡기고 이런 식으로 TSMC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 약간 좀 어려웠다가 2010년도에 10년대에 다시 또 제도약의 시기를 맞이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분 모리스 창 연세가 80살이에요, 거의. 네. 세상에. 8살 때 대단하다. 했던 거죠. 정말 대단한 것 대단한 같아요.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그
한 개의 기업을 한 인물이 한 사람이 다 만들었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없지만은 어떤 이분이 2018년에 87살에 은퇴하고서도 참 귀감이 되는 게 여기저기서 뭐 발언도 하시고 하는데 귀감이 되고 하는 게 그분의 어떤 정신적인 자세를 많이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특히나 좀 TSMC가 좀 경제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기술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뭐 이런 상황에서 이 반도체라는 게 사실은 그 무기 속에 들어가는 부품이기도 한데 네네. 어떤 이분의 위상이 안보적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높은 거죠. 그렇죠. 네. 좀 과하게 얘기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군수 기업을 하나 만든 거 아닌가. 뭐 그렇죠.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 국가적 아닌가. 무기니까. 네, 네, 네. 맞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TSMC가 대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일본으로부터도 대만이 많이 러브콜을 받고 외교적인 역량을 갖춘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리스 창이라는 인물이 없으면 이러한 현재 대만도 과연 있을까 싶고 뭐 그러다 보니까 대만의 어떤 기정학적인 위상, 그러니까 기술이랑 지정학을 합친 네네. 단어죠. 기정학적 위상이 이렇게 50대 뒤늦게 창업한 한 사람의 기업가가 없었다면 지금의 이런 위상이 존재했을까 싶습니다. 네. 아무튼 그 중국의 어떤 공산당을 피해가지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던 한 소년이 나중에 장성해서 중장년이 돼가지고 조국 대만에 우리가 실리콘 쉴드라고도 하고 반도체 방패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이런 반도체 방패를 안겨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 재밌네요. 오늘은 이제 TSMC 창업자죠. 모리스 창에 대한 이야기를 서영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